자, 요구사항 15번이고요. 댓글 등록. 자, 요구사항 먼저 볼게요. 자, 상세 보기를 선택하고 게시물에 댓글을 저장할 수 있다. 댓글을 저장하고 나면 댓글이 추가된 상세 화면을 다시 보여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출력 예시를 보시면 자, 여기가 좀 다르게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리플라이 딱 치면은 이렇게 댓글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나오면 되고요. 댓글 내용을 입력하고 나면 댓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추가가 된 화면을 다시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요구사항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댓글을 만들려면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어떤 개념이 하나 딱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데이터 하나로 개념이 표현되진 않으니까 이제 게시물만 해도 이렇게 6개의 데이터로 표현이 되고 회원도 4개의 데이터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럼 리플라이 댓글을 저장하려면 내가 댓글을 몇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저장할 것이냐 이걸 고민해 봐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만 당장 보이는 게 뭐예요? 댓글을 출력하려면 댓글 내용이 있어야 되고 댓글 작성자가 있어야 되고 댓글 작성일이 있어야겠죠. 그죠? 일단 최소 3개예요. 그죠? 두 개만 돼도 제가 뭐라고 했죠? 구조화하라 그랬죠? 근데 3개면 당연히 구조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플라이라는 거를 먼저 개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새로 만들고요. 리플라이. 자, 요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 3개. 내용 스트링이죠. 자, 작성자. 자, 작성자 이게 지금 보시면 로그인 유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작성자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작성자 데이터는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닉네임이잖아요. 닉네임. 별명이거든요. 이름이라고 할게요. 자, 요거는 회원 번호고요. 요거는 회원 아이디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작성자를 이름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이거? 자, 지금 아티클 같은 경우도 여기가 닉네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성자가. 자, 요거 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번 게시물. 안녕하세요. 홍길동 2022년 1월 9일 2번 게시물 잘 부탁드려요. 이순신 8일 자, 그리고 홍길동 자, 그럼 이렇게 게시물 3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구분이 되죠? 홍길동이 쓴 거네? 이순신이 작성한 거네? 홍길동이 작성한 거네? 라고 했는데 이 2개는 같은 사람이 쓴 걸까요? 과연?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겹칠 수 있는 이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겹칠 수 있죠. 닉네임 같은 경우도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마다 정책을 닉네임이라 하더라도 중복이 안 되게 하거나 아니면 닉네임을 중복 가능하게 하거나 이렇게 다른 정책을 사용하는 그 사이트나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으로 지금 작성이 되고 있잖아요. 회원 이름. 그렇죠? 이름 같은 경우는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성자를 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1번 게시물과 3번 게시물의 작성자가 구분을 못합니다. 동명이인인 경우 서울 홍길동과 대전 홍길동 둘이 다른 사람이 썼어도 이렇게만 봤을 때는 둘이 같은 사람이 쓴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리플라이에서 작성자 할 건데, 자, 스트링 닉네임은 일단 안 되겠다라는 걸 일단 알겠죠. 닉네임으로 작성자를 박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로 회원을 구별해야 된다? 자, 회원 아이디. 보통 우리가 아이디 같은 경우는 중복 체크해서 중복되지 않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유도를 하죠. 로그인 아이디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회원 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회원 번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보시면 회원이 한 명 가입될 때마다 무조건 1씩 늘어나요. 이거 절대로 중복이 안 돼요. 그죠? 한 명 가입할 때마다 1씩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써도 되죠. 자, 그럼 지금은 뭐가 편하겠습니까? 문자 다루는 것보다 숫자 다루는 게 훨씬 편하죠. 그죠? 1씩 더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막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있는지 없는지. 그렇기도 하고, 지금 로그인 아이디는 회원 가입할 때 따로 중복 체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엄밀히 여기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회원 번호를 가지고 작성자를 구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리플라이 여기에서, 자, 작성자 번호는 숫자니까 인트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의 아이디란 의미로 멤버 아이디 이렇게 할게요. 작성자, 댓글 내용, 작성일도 들어가야죠. 레그데이트. 자, 됐죠. 일단 이렇게 세 개가 기본 디폴트죠. 요구사항에 맞게 일단 요거 출력하려면 세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근데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나중에 댓글 같은 거 지우거나 수정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 식별자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작성자가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댓글 작성자가 하나를 선택해서 지우고 싶은데 식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두 개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반드시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가 하나 필요한데, 이게 제일 만만하다 이거죠. 숫자로 만드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DB랑도 연결이 되는데, 어떤 데이터를 표현할 때 그 댓글,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식별 데이터라는 건 중복돼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표현할 때 그 식별 데이터로 숫자 아이디를 계속 쓸 겁니다. 그냥 디폴트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작성일 있잖아요. 작성일. 데이터 측면에서 이 작성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용자에게 이 댓글이 언제 작성됐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용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데이터가 나중에 많아지고 쌓여지면 우리가 데이터가 꼬이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때 데이터를 추적을 하려면 이 데이터들이 언제 작성됐는지를 가지고 추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멀쩡하고 언제부터 언제부터가 좀 이상이 있다, 이거를 범위를 좁히려면 데이터 작성일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어떤 데이터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이제 조립을, 그러니까 표현을 하실 때, 디자인 하실 때, 그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댓글이라고 하면은 뭐 댓글 내용과 댓글 작성자는 댓글에 필요한 데이터잖아요. 그거 외에도 식별 데이터와 작성일은 거의 디폴트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됐죠? 자, 그럼 다 된 것 같죠? 이걸로 댓글 식별해가지고 뭐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 선택해서, 그죠? 내용이랑 작성자, 작성일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행을 해볼게요. 요거 객체 하나 만들면 우리 객체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생성자 만들죠? 여기 소스 탭에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s,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댓글 하나를 표현할 수 있는 구조체가 하나 만들어진 거죠. 구조물이. 자, 이제 이놈을 가지고 리드 컨트롤러로 와서 댓글 기능 구현해 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뭐 해야 되죠? 출력. 댓글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자, 그리고 실제로 입력하려면 스캐너 필요하죠? 스캐너 없네요? 스캐너 받아오겠습니다. 이거 하나 복사를 해서 리드 컨트롤러에다 넣어주도록 하고요. 자, 이제 넥스트 라인 쓰시면 되죠? 자, 됐고요. 자, 우리가 리플라이 만들려면 총 4개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4개 필요하죠. 일단 바디는 얻었습니다. 자, 멤버 아이디는 어떻게 얻습니까? 자, 멤버 컨트롤러한테 얻어야겠죠? 여기 있잖아요. 스태틱으로 우리가 어제 공유하는 데이터로 로그인 정보를 스태틱으로 만들었었죠. 자, 그럼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요? 여기서 얻어오려고 로그인드 멤버의 아이디 이렇게 얻어오려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스태틱 붙은 거는 뉴 하지 않아도 바로 접근 가능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이렇게 뉴 안 해도 돼요. 클래스로 바로 접근해서 사용 가능하다. 어차피 클래스에 붙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로그인드 멤버의 아이디를 가지고 와서 멤버 아이디라고 일단 이렇게 넣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개 얻었어요. 자, 레그 데이터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기 애드 할 때 보시면 여기 오늘 날짜 구하기 있죠. 자, 요거 똑같이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코드가 2개가 또 같은 기능 하는 게 2개 나오면 불편하죠. 자,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팁인데 이 오늘 날짜 구하기 같은 경우는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에서나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능들은 util이라고 해서 따로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 구하기 여기 말고도 여기저기 많이 쓸 것 같죠? 여기다 두지 마시고요. 자, new 클래스 또 새로 하나 만들게요.
myutil이라고 만들 거고요. 자, 여기다 이렇게 그냥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코드들은 함수에 묶여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get current date라는 이름으로 정해줄게요. 그 다음에 return formatted now.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util 같은 경우는 데이터 말고 딱 함수만 거의 모아두고요.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없으면 스태틱을 써도 괜찮습니다. 자, 요거 조금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정리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자꾸 스태틱을 써라 마라 하잖아요.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정리를 하고 가면, 자, 스태틱은 기본적으로 안 씁니다. 기본적으로 안 써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누가 봐도 공유 데이터일 때. 자, 아까처럼 로그인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함수에 국한해서. 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좀 어려우니까 지역 변수만 사용하는 함수에 국한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A라는 게 밖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A라는 거를 이 함수 안에서 이렇게 쓴다. 이러면 절대 스태틱 붙이면 안 돼요. 근데 이 함수가 다른 거 안 쓰고 오로지 자신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만 사용하고 있다. 이러면 스태틱을 붙여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냥 편하게 뭐는 그냥 util 함수 같은 경우 스태틱 붙이고요. 웬만하면 붙이지 마세요. util 함수에 스태틱 붙이는 이유는 util 함수를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래요. 스태틱을 붙이면 new 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myutil에 get current date라는 함수가 완성이 됐고요. 자, 아까 여기 이거 사라졌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myutil에 get current date. 이렇게 하면은 현재 날짜가 나오겠죠.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어디에서도 쓰면 된다? 여기서도 쓰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죠? ID. body, member ID, current date. 3개 모았기 때문에 이제 요것만 있으면 우리 리플라이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ID는 우리가 일씩 증가하는 거 이미 여기서 또 쓰고 있습니다. 자. last ID 하나 만들어 놓고 추가할 때마다 얘를 증가시켜 주면 되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int last reply id 1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럼 4개 다 얻었죠. reply id 넣어주시고 body 넣어주시고 member id 넣어주시고 current date 넣어주시고. 그러면 reply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얘 어디에 저장해야 됩니까? 리플라이는 댓글을 여러 개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 저장해야 되니까 여러 개 저장해야 되면 무조건 리스트죠. 리플라이 저장소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드 보시면 똑같습니다. 저장해 주신 다음에 요거 1 증가시켜 주시면 되죠. 그래서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게시물 등록하는 거랑. 자, 댓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이거 한번 출력을 해주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게 댓글 저장하고 나면 댓글이 추가된 상세 화면을 다시 보여달래요. 다시 상세 화면 다시 보여달래요. 자, 그럼 이게 출력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끝나고 요렇게 다시 반복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 끝나고 나서 여기서 한번 이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프린트 아티클 이거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다시 출력을 해줄 거예요. 원하는 아티클은 요거죠.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거. 자, 그럼 한번 여기까지 해보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아티클 리드 1번 게시물 보여요. 댓글 등록해야죠. 리플라이 내용 입력해 주시고, 자, 댓글 등록되었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출력은 되죠. 그죠? 근데 댓글이 나오진 않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출력하는 부분에다가 댓글을 출력하려고 적지는 않았으니까. 저장은 잘 됐을 거예요.